자유반환 시작에 앞서 최근 경남 삼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던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지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41만 강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일동 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최선입니다. 최근 경남, 이천, 시흥, 부천에서 변경 가학고가 지정되었습니다. 인근 이천에서는 변경 가학고 지정을 위해 애써온 공직자, 학부모님,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교육 소외지로 분류된 경기 동부권에 특목고를 유치해 교육 불균형이 해소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인터뷰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천시는 SK 하이닉스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해 반도체 특성 과학고로, 성남시는 판교밸리와 연계해 첨단 과학 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시흥시는 바이오, 부천시는 로봇, 각각 특화 감지에 연계한 창의 융합 교육, 실무 중심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주도해야 할 인재 양성은 경기도가 책임진다. 과학고 유치를 주도한 임태희 교육감님은 과학기술을 이끄는 대전환기에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민하며 새로운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왔고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특별 전담 TF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부럽고 기쁜 소식입니다. 강주시 학생들도 입학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강주시에서도 과학고가 유치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게다가 신입생의 30에서 40%를 해당 지역의 학생으로 선발하겠다는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당연한 권리겠지만 상대적으로 과학고가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강주시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2024년 강주중앙고가 교육부 자율형 공인고 2.0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25년 3월 신학기부터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학습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강주 교육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강주시가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재정 지원도 뒷받침되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아직 부족한 점도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주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육 인프라 확충, 미래형 교육 도입 등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은 100년치 대계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강주시 교육이 강주시의 미래를 바꿉니다. 강주시 교육 경쟁력이 강주시 도시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강주시의 학생들을 위해 강주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강주시의 노력은 흔히 말하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핵심 목표인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아이들이 꿈꾸는 저만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강주시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강주 교육을 위해 긴 고민 끝에 생각한 3가지 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4년 경기 교육 통계 자료입니다. 강주시에는 34개의 초등학교, 12개의 중학교, 8개의 고등학교에서 37,494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가지 영역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구역별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 교원 1인당 고등학교 학생 수가 경기도 평균은 11명, 강주시 학생 수는 12명으로 한 명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한 분이 지도해야 할 학생이 경기도 평균보다 많다는 것이니 줄여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통계 자료에서는 특이점은 사설 학원 현황입니다. 광주시에서는 540개소의 학원이 있고 약 4만 명의 학생이 2,000명의 강사님들에게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입시, 검정 및 보습학원, 영업학원 등 국제화로 분류되는 학원들의 중심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 학원 수가 월등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물론 도시별 학생 인구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주시는 사설 학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40에서 50% 적습니다. 사설 학원을 늘려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격차 없이 배우고 싶으면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언은 서울어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동안복합도시로 지역 범위가 광범위해야 합니다.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학생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서울어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서울어는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위해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시 교육 지원 정책입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교육 지원 플랫폼으로 유명 학원 강사, 일타 강사들의 사설 인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런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여러 지자체와 MOU를 맺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서울런을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시가 감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는 매년 178억 원입니다.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130억, 시 자체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15억, 교육청 협력 교육 프로그램으로 25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2024년 13억, 2025년은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줄었습니다.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노후시설을 계획 보수하는 학교 시설은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블릿, 전자칠판,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교실을 도입하는 학습 환경 개선 지원금도 절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미래형 교육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광주시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육 환경 격차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제언은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는 아끼지 말고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달려나갈 때 우리만 걷는다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제언은 광주시도 내세울 만한 특별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도 특성화된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도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유치해야 합니다. 광주시만의 특별함을 더한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광주시 교육의 전반적 이상은 올라갈 것입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니 국악예중 또한 경쟁력 있습니다. 전문예술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해 세계적 인재로 키워내는 광주시야말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3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